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랬듯 빛과 그림자로 가득했다. 박스 빌딩의 35층. 박서연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그녀는 뛰어난 건축가였고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를 설립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와 달리 사생활은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였다. 결혼 3년 차. 남편 박지우는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자상한 사업가였지만 실상은 탐욕스럽고 문란한 남자였다. 서연은 테이블에 놓인 이혼 서류를 응시했다.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서류였다. 지훈의 외도는 이미 수차례 목격했고 그때마다 그는 뻔뻔한 거짓말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비서가 몰래 건네준 사진 속에는 지훈이 한 젊은 여자와 함께 고급 리조트에서 스키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결정적으로 그 사진은 그녀의 회사 자금으로 결제된 영수증과 함께였다. 서연은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단순히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훈이 그녀의 회사를, 그녀의 꿈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사장님, 박 변호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현실로 그녀를 끌어냈다. 서연은 서둘러 서류를 서랍에 넣었다.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박 변호사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어려울 겁니다. 박지훈 씨는 이미 변호사들을 고용해 놓았고 사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분까지도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사모님이 외도를 했다는 거짓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도 수상합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훈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순진한 사랑을 이용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그녀의 삶은 물론이고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마저도 그의 손에 넘어갈 판이었다. 밤늦게 사무실을 나선 서연은 텅 빈 도로를 운전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지훈의 그림자, 그의 악취 나는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차를 몰았다.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낯선 풍경들이 창밖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지훈이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차의 속도를 높였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의 작은 마을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어두운 시골길은 앞이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차가 멈춰섰다. 연료가 바닥난 것이다. 서연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외딴 곳에서 갇혀버린 것이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차에서 내려 무작정 걸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그녀는 그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걸어갔다. 도착한 곳은 낡았지만 아늑해 보이는 시골집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끝에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분하고 눈빛은 깊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많이 젖으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그 순간 모든 이성적인 사고를 잃어버렸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그녀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남자는 놀란 기색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지친 얼굴을, 젖은 옷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결혼이요. 남자는 삐씩 웃었다. 좋습니다. 내가 왜 당신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끔찍한 남편, 이혼 소송,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동정이나 연민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 서류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결혼신고서 양식이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고 당신 역시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주지 못할 이유는 없군요. 서연은 그의 대담함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해하는 듯했고 동시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듯했다. 그는 묵묵히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김현우. 서연은 그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그 옆에 적었다. 그리고 그 서류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인이 되었다. 서연은 그와의 결혼이 잠시 동안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박지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으니까. 그녀는 이 낯선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몰랐다.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 김현우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의 평범한 겉모습 뒤에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냉철하고 강력한 리더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도피는 사실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김현우의 집으로 들어섰다. 겉으로 보기엔 허름한 시골집이었지만 실내는 놀랄 만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없었고 모든 물건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자 그녀는 비로소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담요를 건네고는 벽난로에 장작을 넣었다.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서연은 그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현우를 관찰했다. 그는 평범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시골 생활에 익숙한 사람의 손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신중했으며 시선은 항상 깊은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서연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가 그녀의 결혼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도 알 수 없었다. 혹시 그녀가 지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한 선택이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안정감은 그녀의 의심을 잠재웠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서울의 모든 연락을 끊고 이 작은 마을에서 지내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려 노력했다. 현우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주로 낮에는 밖에서 시간을 보냈고 돌아와서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서연은 그가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다듬는 일을 하는 줄 알았다. 그의 서재는 그녀에게 미지의 공간이었다. 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컴퓨터 자판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마을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현우의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서재는 그녀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낡은 책상 위에는 최신형 노트북 두 대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 그래프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현우는 정장을 입고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런던 지사, 이번 분기 보고서 오류 수정했습니다. 뉴욕 지사는 지금 바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세요. 미스터 존슨의 제안은 거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냉철하고 단호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군주 같았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가 사용하는 용어들, 그의 태도, 그리고 그의 복장에서 풍기는 권위는 그녀가 상상했던 평범한 시골 남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들어왔나? 현우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죄송해요. 그냥 문이 열려 있길래. 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고 평소의 편안한 차림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아우라는 숨길 수 없었다. 잠시 일하는 중이었네. 내 정체가 궁금한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이런 곳에 숨어 지내는 것인가? 그리고 왜 그녀의 결혼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는가? 나는 김현우라고 하네. KG그룹의 회장이자 CEO다. 그의 말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KG그룹. 그녀도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전 세계 IT 시장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 그들의 기술력과 영향력은 이미 전설과도 같았다. 그런 거대 기업의 수장이 이 시골집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왜, 왜 이런 곳에 계시는 거죠?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네. 그러다 당신을 만난 거고. 그의 대답은 명확했지만 서연의 의문은 더 커졌다. 그는 왜 자신과 결혼을 택했는가? 단순한 호의라고 보기에는 그의 행동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서연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평범한 시골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사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혼란스러웠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식탁에 앉아있는 현우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우 씨, 어제 말씀하신 게 정말인가요? 현우는 커피잔을 들고 그녀를 응시했다. 내 신분은 중요한 게 아니네. 중요한 건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이고 내가 당신을 박지훈에게서 보호해 줄 거라는 사실이지. 그의 말은 든든했지만 서연은 불안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 결혼이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독립적으로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 거대한 존재, 김현우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회장입니다. 박 변호사 박서연 씨의 사건이요. 진행 상황 보고하세요. 서연은 놀라서 현우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미 그녀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연락했던 박 변호사였다. 그녀는 현우가 얼마나 빠르고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의 행동은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이 평온한 시골집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서연은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결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현우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그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생각했던 단순한 계약 결혼은 이제 거대한 기업의 CEO와 엮인 복잡한 관계가 되었다. 서연은 현우에게 더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가 그녀의 결혼 제안을 받아들인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다. 이 결혼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단순히 저를 박지훈에게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서연은 말끝을 흐렸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현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는 듯했다. 다른 의도라, 에스마.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었고 당신의 제안은 내게 흥미로운 도전이었네. 나는 오랫동안 이사회와 언론의 감시를 피해 잠시 몸을 숨기고 싶었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당신은 내가 처음 만났던 여자들 중 가장 순수하고 동시에 가장 강인해 보였네. 박지훈 같은 남자에게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지. 나는 당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보았고 그게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현우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솔직함에 조금 안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다. 그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현우는 서재로 들어가 한 장의 서류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였다. 이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계약서야. 결혼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동안 당신은 박지훈의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나는 당신의 모든 법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거고 그 대가로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하네. 계약이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서연은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공정하고 명확했다. 그녀에게 불리한 조항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김현우의 아내가 되는 동시에 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서연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박지훈이 당신의 위치를 알아낸 것 같아.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네.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녀는 겨우 찾은 평화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렸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지훈의 차를 보았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현우는 차분하게 문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야? 서연이는 어디 있어? 당장 내 아내를 내놔. 지훈은 현우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현우는 냉정하게 그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지훈의 분노를 한 번에 제압하는 듯했다. 당신이 내 아내를 찾고 있다면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박서연 씨는 이미 제 아내입니다. 지훈은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을 무시하며 현우에게 달려들려 했다. 내 놈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 자식아 서연아. 나와 나한테 돌아와야지. 그때 서연이 현우의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훈아 씨,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이분의 아내입니다. 지훈은 서연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현우를 한낱 시골 남자로 치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굳은 태도와 현우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현우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다. 그러나 현우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더 이상 내 아내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이런 짓을 하면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릴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엄청났다. 지훈은 처음으로 현우에게서 느껴지는 거대한 힘에 압도당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두고 봐 박서연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지훈은 이를 갈며 차를 몰고 떠났다. 서연은 그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현우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네. 걱정하지 마. 그의 품은 따뜻했고 서연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이제 박지훈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지만 동시에 김현우라는 거대한 존재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몰랐다. 지훈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음모가 현우의 KG그룹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박지훈이 떠난 후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침착함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훈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이 현우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다. 며칠 후 서연은 박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사모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지훈 씨 측에서 사모님이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사모님이 다른 남성과 밀회를 즐겼다는 사진, 사모님 명의로 거액이 빠져나간 금융 기록 등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혼 소송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훈의 뻔뻔함과 비열함에 치가 떨렸다. 그는 그녀의 명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삶과 꿈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때 현우가 나타났다. 그는 서연의 표정을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한 듯했다. 걱정할 필요 없네. 이미 박 변호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어. 그들이 가짜 증거를 제출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 돼.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은 곧 그들을 향한 무덤이 될 거야. 현우는 서연에게 자신의 변호사 팀을 소개해 주었다. 이들은 현우의 KG그룹에서 법률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의 사건을 분석하고 지훈 측의 거짓 증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할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그들의 치밀함과 전문성에 감탄했다. 그들은 지훈이 조작한 증거들의 허점을 찾아내고 오히려 그 증거들이 지훈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이용할 전략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가 설계한 첨단 복합단지 프로젝트는 원래 지훈이 소유한 건설사와 협업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회사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출된 자료는 주로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와 기술 관련 정보였다. 서연은 불안감에 현우를 찾아갔다. 현우 씨, 제 프로젝트 자료가 유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훈 씨가 이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현우는 서연의 말을 듣고 즉시 자신의 정보 보안팀을 동원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서연의 회사 내부망을 분석하고 유출 경로를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유출된 자료는 지훈의 컴퓨터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컴퓨터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지훈의 외도 상대였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네. 현우는 말했다. 그녀는 KG그룹의 경쟁사인 신성그룹의 첩자였어. 박지훈은 그녀에게 속아 넘어간 거지. 그녀는 박지훈을 이용해 당신의 회사 자료를 빼돌리고 그 자료를 신성그룹에 넘기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자료는 우리의 차세대 기술과 관련된 정보와 연관되어 있었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 간의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명예와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프로젝트를 이용해 KG그룹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서연은 몸서리를 쳤다. 현우는 지훈의 진짜 목적이 그녀의 프로젝트 자료를 통해 KG그룹의 핵심 기술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라 더 큰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 거야. 박지훈이 당신을 이용해 나에게 접근하려 했던 거지. 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너무 얕봤네. 나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대신 그 함정을 그들에게 되돌려줄 거야. 현우는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웠다. 그는 보안팀에게 유출된 자료에 가짜 정보를 섞어 다시 흘려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법률팀에게는 지훈이 신성그룹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서연은 현우의 치밀함과 단호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 지훈의 음모에 맞서 싸워야 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자존심, 그리고 사랑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지혜를 동원해 현우와 함께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박지훈의 음모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선 거대한 기업 간의 스파이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서연은 공포보다는 분노와 결의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과 경력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자존심이 불타올랐다. 서연은 현우와 함께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서연은 현우에게 말했다. 그들이 유출된 자료를 이용해 우리의 프로젝트를 멈추게 하려 할 겁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그들이 가진 정보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현우는 서연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 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좋아.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네. 하지만 혼자서 하지 마. 내 팀이 당신을 도울 거야. 서연은 현우의 보안팀과 함께 유출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 측에 흘려보낸 가짜 정보들을 기반으로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서연은 지훈이 그녀의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그녀의 설계가 이미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들의 목적은 서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는 것이 분명했다. 발표회 당일, 서연은 무대 뒤에서 긴장감을 애써 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가 밤새워 수정한 최종 설계안이 들려 있었다. 이 설계안은 지훈에게 넘어간 자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었다. 현우는 그녀 옆에 서서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당신은 할 수 있네. 나는 당신을 믿어. 무대에 오른 서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객석에는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맨 앞줄에는 박지훈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지훈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서연이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그녀를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서연이 발표의 절반쯤 진행했을 때 지훈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잠깐만요. 이 프로젝트는 이미 오래전에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서연 건축가의 명성에 금이 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훈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의 기술들은 이미 신성그룹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박서연 씨가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확신합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까? 지훈 씨가 말씀하시는 자료가 바로 이 자료들인가요? 이 서연은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다. 그것은 지훈에게 넘어간 오래된 그리고 가짜 정보들이 담긴 설계안이었다. 서연은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다. 이 자료들은 제가 한 달 전에 폐기한 구형 설계안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이미 한물간 기술들이죠. 저는 오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서연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스크린에는 지훈이 결코 보지 못했을 혁신적인 설계와 기술들이 펼쳐졌다. 객석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지훈과 그의 변호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믿었던 비장의 카드는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발표를 이어가며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고 투자자들은 그녀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열광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서연은 지훈을 향해 걸어갔다. 지훈은 분노와 좌절감에 떨고 있었다.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당신은 저를 너무 얕봤어요. 그리고 당신의 탐욕은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겁니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제게 했던 짓, 그리고 당신이 벌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순간 현우의 변호사팀이 나타나 지훈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지훈은 당황했다. 체포 무슨 소리야? KG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려 한 혐의와 박서연 씨에게 불법적인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훈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연도, 재산도, 그리고 자유마저도. 서연은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완벽한 협업이 지훈의 음모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이 사건은 서연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그녀와 현우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박지훈이 체포되고 모든 음모가 세상에 드러난 후 서연은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얻은 듯했다. 그녀의 이름은 명예와 능력의 상징으로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신뢰와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서연은 자신이 이룬 성공의 이면에 현우의 도움이 있었음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 그녀의 방패이자 검이 되어 주었다. 지훈이 구속된 후 경찰은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지훈은 단순한 불륜남이나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신성그룹의 임원인 최동민 상무와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최동민은 KG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지훈을 포섭했고 서연의 프로젝트를 미끼로 삼아 현우를 흔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서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동시에 KG그룹의 신기술 개발을 방해하려 했다. 현우는 이 모든 사실을 서연에게 털어놓았다.
최동민은 오래전부터 나를 끌어내리려 해왔네. 그는 내가 KG그룹의 회장이 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 지훈은 그저 그의 소나기에 놀아난 꼭두각시였네.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가 이렇게 거대한 권력 다툼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차분하고 냉철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이 서려 있는 듯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아무도 그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힘드시겠어요?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현우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괜찮아? 이제는 당신이 옆에 있잖아.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현우와 함께 지내면서 그의 숨겨진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 그는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조용히 기부 활동을 했고 마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현우에게 물었다. 처음부터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길 원했던 건가요? 아니면 단지 저를 이용하려 했던 건가요? 현우는 서연의 솔직한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처음엔 당신이 그저 흥미로운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었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매료되었지. 나는 당신을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당신에게서 위안을 얻고 싶었네. 당신이 나를 믿어주길 바랐어.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되었네. 현우의 고백에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녀를 필요로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덕분에 저는 저 자신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계약이나 계산이 없었다. 오직 진실된 감정만이 교차했다. 그들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고 첫 번째 키스를 나누었다. 그들의 키스는 부드러웠고 그들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된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김현우와 박서연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계약을 넘어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지훈의 배후에 있던 최동민 상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박지훈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크고 대담한 음모를 꾸몄다. 최동민은 KG그룹의 주주들을 포섭하여 현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사회에서 그를 몰아내려 했다.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우의 비서인 강민준 실장이 긴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최동민 상무가 회장님께서 사적인 문제로 그룹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연 씨와의 결혼을 빌미로 신성그룹의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지훈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그를 직접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현우의 고뇌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문제로 인해 그가 힘든 상황에 처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제가 당신의 삶에 짐이 된 것 같아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불안을 진정시켰다. 아니야,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야. 그들은 당신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려 했을 뿐이야. 나는 당신을 지킬 거고 동시에 내 자리도 지킬 거야. 현우는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웠다. 그는 최동민 상무가 포섭한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최동민은 현우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이사회 회의는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사들은 현우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당당하고 침착한 태도로 이사들을 마주했다. 현우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무세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겁니까?
최동민이 서연을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사회의 일원도 아니고 KG그룹의 일원도 아닙니다. 서연은 최동민의 말을 무시하고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박서연입니다. 김현우 회장님의 아내이자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김현우 회장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 자료들은 그녀가 직접 분석하고 현우의 보안팀과 함께 조사한 결과물이었다. 조혜동민 상무님께서 주장하시는 모든 사실은 거짓입니다. 저는 김현우 회장님과의 계약 결혼을 통해 박지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지훈이 최동민 상무님과 내통하여 KG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폭로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최동민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무슨 증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서연은 최동민과 박지훈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었다. 현우의 보안팀이 이미 확보해놓은 자료들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곳에는 최동민이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최동민 상무님의 컴퓨터에서 복구한 것입니다. 이사회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회사를 위협하고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맴돌았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고 최동민은 낯빛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가 서연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서연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랑하는 아내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최동민 상무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사회는 동의했다. 최동민은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즉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서연의 등장은 현우를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리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우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동등한 파트너이자 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된 것이다. 최동민 상무의 몰락 이후 KG그룹은 안정을 되찾았고 김현우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서연은 현우의 옆에서 그가 이룬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한 눈빛의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현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이성적인 선택의 결과였을까? 서연은 확신할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네. 당신도 자유로워졌고. 어느 날 저녁, 현우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서연은 그 안에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자유로워졌다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 계약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현우가 이별을 통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와 함께 지내면서 그에게 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쩌면 그는 그녀를 이용하고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떠나보내려 하는 것일까? 알았어요. 계약은 이미 끝났군요. 서연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현우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와의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현우는 그녀의 행동 변화를 눈치챘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이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진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다. 서연은 홀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에게 해준 모든 것을 떠올렸다. 그가 그녀를 박지훈에게서 구해주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다시 빛나게 해주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을까? 그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녀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까?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현우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녀가 절박한 상황에서 그에게 결혼을 제안했을 때 그는 왜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였을까? 그는 그저 그녀의 불행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려 했던 것일까? 그때 현우가 서재에서 나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아이걸 보그너. 현우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박지훈에게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다. 서연은 놀라서 현우를 바라보았다. 아, 무슨 말? 현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은 그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했네. 나는 당신이 그 반지를 다시는 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싶었네. 박지훈이 아닌 내가 당신에게 준 진짜 결혼 반지를 말이야. 서연은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새로운 반지를 선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아픈 과거를 잊고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서연, 나는 당신을 사랑하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의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함께 지내면서 당신의 진심에 반했네.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 외딴 곳에 온 것 같아.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모든 불안과 의심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또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 아닌 운명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포옹은 모든 오해와 불안을 녹여버렸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서연과 현우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서연은 현우의 고독한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현우는 그녀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꽃피고 있었다. 현우는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를 KG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삶에 초대했고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결정과 고민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그의 지혜와 리더십에 감탄했고 동시에 그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의 곁에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당신은 내가 만났던 어떤 남자보다도 강하고 동시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현우는 서연의 따뜻한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안식처를 찾은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서연은 현우에게 물었다. 당신이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요? 왠지 모르게 저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을 알았네. 당신의 남편 박지훈이 KG그룹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었지. 나는 그를 감시했고 당신도 그의 주변 인물로 조사하고 있었네. 하지만 당신은 그와 달랐어. 당신의 재능과 성품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네. 그래서 내가 먼저 당신의 곁으로 다가갔던 거야. 당신의 결혼 제안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네. 서연은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현우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이용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몸을 떨쳐냈다. 당신은 저를 처음부터 이용하려 했던 거군요. 당신의 사업을 위해 저를 희생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니야, 서연. 나는 현우는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기 위해 뒤돌아섰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저를 속였어요. 서연은 그를 뒤로 하고 방을 나갔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현우에 대한 깊은 사랑과 동시에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구원해준 은인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계획적으로 조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현우는 서연의 상처받은 마음을 읽고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것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피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건축 작업에 몰두하며 그와의 거리를 두려했다. 며칠 후 현우는 서연을 찾아갔다. 그녀의 작업실은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몸을 굳혔다. 서연, 내 말을 들어주게.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계획이었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은 계획이 아니었네. 나는 당신을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당신의 잠재력을 지켜주고 싶었고 당신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네. 나는 당신이 박지훈에게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랐네. 당신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랐네. 그것만큼은 진심이었네. 현우는 그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가족은 그가 어릴 때부터 그를 오직 기업의 후계자로만 생각했고 그는 사랑 없이 오직 일만을 위해 살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갈망했다. 그는 서연에게서 그 모든 것을 보았고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네.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진실된 감정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그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불안과 의심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을 믿어요.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모든 오해를 녹여버렸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모든 오해와 갈등이 해소된 후 서연과 현우는 진정한 사랑을 찾은 행복한 연인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이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심 위에 다시 세워졌다. 현우는 서연을 위해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다시 밟았다. 그들은 법적으로 다시 한번 부부가 되었고 이번에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박지훈과 최동민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았다. 박지훈은 사기 및 공갈, 그리고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탐욕과 질투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다. 최동민 역시 회사의 자금 횡령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들의 파멸은 그들의 오만함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서연과 현우의 힘을 얕봤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서연은 현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그녀의 건축가 경력을 계속 이어갔다. 그녀의 프로젝트들은 혁신적이고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이름은 건축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그녀의 작품들은 전 세계에 그녀의 이름을 알렸다. 현우는 그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팬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현우에게 물었다. 당신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정말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의 눈에서 깊은 절망을 보았네. 하지만 동시에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보았지. 나는 당신이 나의 삶을 바꿔줄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어. 그래서 나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았네. 나는 당신을 만난 그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했네. 서연은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운명과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존재였다. 그들은 이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서연과 현우는 한적한 해변계 작은 집을 짓고 있었다. 그 집은 그들의 첫 만남과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시련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대한 도시의 화려한 삶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아름다웠으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나선 한 여자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한 남자가 있었다.